자, 먼저 평면부터 불러들이시면 되겠네요. 평면을 임포트 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클릭. 자, 이렇게 들어온 파일은 무엇이 문제냐면 레이어별로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레이어별로 들어와 있고 우리가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직접적으로 작업하진 않아요. 얘는 어떤 기준만 제공해 주는 거지 얘를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작업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전체 선택을 한 다음 그룹을 지어 놓습니다. 그룹. 이름별로 지어 놓으셔야 돼요. 이름대로 가야 나중에 선택하기가 편합니다. 자, 얘는 이름을 평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지어졌고요. 자, 나머지 파일도 불러볼까요? 정면, 임포트. 네, 여기 있네요. 이 파일도 마찬가지로 정면을 쓸 건데, 네, 선택하고 그룹, 정면, 다시 선택하고 임포트, 똑같이 그룹, 우측, 또 선택하고 임포트, 그룹, 좌측. 또 선택하고 임포트, 그룹, 얘는 배면. 그 다음 평면을 기준으로 적당히 배치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문제가 되는 건 늘 배면입니다. 뒤쪽에서 본 모습이에요.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여기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러를 해도 좋고 아니면 로테이트를 하셔도 좋고 그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미러는 여기 있습니다. 미러를 해서 로테이트를 하시면 돼요. 또는 로테이트를만 하셔도 돼요. 앵글 스냅을 켜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로테이트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면입니다. 우측면도, 그 다음에 좌측면도.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를 향하고 있죠. 바닥이 있고 위쪽, 바닥이 있고 위쪽, 바닥이 있고 위쪽, 바닥이 있고 위쪽. 자, 다시 봅시다. 여기가 평면이에요. 여기가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본 부분은 앞에서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로테이트 해야 되고 얘는 이렇게 로테이트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로테이트 하는 방향입니다. 왼쪽에서 보면 얘는 이렇게 로테이트 해야 되고 네, 왼쪽에서 보면 얘는 이렇게 로테이트 해야 되네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늘 정투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투상을 많이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정면부터 봅시다. 정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측면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에요. 우측면에서, 그러니까 정면에서 우측면도를 선택하고 정면에서 바라보니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자, 로테이트. 자, 좌측면을 선택했습니다. 보니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90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90도 로테이트. 그 다음
자, 얘가 정면입니다. 왼쪽에서 바라봐야 돼요.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맥스가 기본 레프트 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바라본 오른쪽입니다. 왼쪽에서 바라본 뷰에서 보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테이트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번엔 배면입니다. 왼쪽에서 바라보니 여기가 바닥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테이트 하면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테이트해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동 툴을 선택하고 스냅 버튼을 누르는데 이 스냅이 2.5D 스냅이 아니고 3D 스냅이라는 거죠. 3차원 스냅이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버텍스라든지 엔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여기 해당 도면에 그라운드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빼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대충 맞췄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그냥 맞추고 두 번째 제대로 맞추셔도 좋고, 해당 위치를 확대해 가면서 맞추어 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작업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를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전체를 전부 다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하고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겠죠. 전체 선택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브젝트 위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속성이죠. 이 오브젝트 속성에 보면 Show Prism in Gray, 프리즈 했을 때 회색으로 보여라 라고 하는 이 옵션을 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양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옵션이 꺼져 있으면 회색으로 나옵니다. 이 바탕색이 회색이고 얘도 회색이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바탕색이 검정색이라면 알아보기 좀 편할 거예요. 근데 바탕색이 회색이기 때문에 좀 보기 어렵습니다. 요거 끄시고 OK.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탭에 들어가서 전부 다 프리즈 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프리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옵션을 더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스냅 버튼 있죠? 스냅 버튼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스냅 세팅이 나옵니다. 스냅 세팅이 나오는데 이 중에 옵션 탭에 가면 스냅 투 프리즌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옵션을 켜셔야 됩니다. 스냅 투 프리즌 오브젝트. 다시 볼까요? 어떻게 가라고요? 스냅 버튼에 가서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 옵션에 들어가서 스냅 투 프리즌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옵션을 켜놓으셔야 됩니다. 프리즈된 오브젝트에 스냅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안 되면 우리가 작업하는데 많이 불편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프리즈를 나중에 할 걸 그랬네요. 자, 언프리즈.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업하는 면만 있으면 돼요. 내가 정면 작업할 거면 정면만, 우측면 작업할 거면 우측면만, 측면 작업할 거면 측면만, 배면 작업할 거면
배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선택하고 하이드, 그리고 이제 비로소 프리즈.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정면만 남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플라인 작업을 들어갑니다. 크리에이트 판넬에 쉐입. 재밌는 옵션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쉐입 탭에 보시면 여기 뭔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죠. 버튼이 체크되어 있고, 여기 뭐냐면 우리가 쉐입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객체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쉐입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객체를 만든다는 얘기고, 요걸 끄면 어태치된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렉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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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탱.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태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작업하기에는 많이 편한 거죠. 자, 그러면 프론트만 활성화시키고 렉탱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렉탱, 아이고.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렉탱 해야 될 자리를 렉탱, 렉탱글로 계속 개구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네, 일단 됐네요. 그럼 명령을 끝내는 순간 여기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디트 폴리. 그러면 이와 같이 면 작업이 금방 들어가게 됩니다. 캐노피를 만들 겁니다. 캐노피를 자, 어떻게 선택하느냐면 이렇게 엣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엣지가 아니고 보더로 들어갑니다. 보더를 선택하세요. 보더로 선택하고, 캐노피가 어디까지 나오면 될까요? 탑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 자, 1번, 2번.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은 없겠죠. 그죠? 아니면 1.5 해서 여기까지 나와도 되겠고,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보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홀, 구멍입니다. 이렇게 구멍이에요. 여기가 구멍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로 선택을 하셔서 한 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탑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겠죠. 구멍 아직 안 뚫었나요? 네. 자, 그러면 안 뚫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얘를 지워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자, 제가 여기 다 지웠습니다. 좀 엉망이 돼버려 있긴 했는데, 이거는 스무스 그룹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냐면 탑뷰에서 커트를 쓰면 돼요. 자, 커트가 어딨냐면 버텍스를 누르시고, 에디트 폴리에 버텍스를 누르시고, 중간쯤에 보면 퀵 슬라이스가 있고 커트가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스냅을 켜고, 자, 보시면 아이콘을 잘 보셔야 돼요.
아이콘이 자, 아이콘 모양 보이시나요? 아이콘이 지금 상태인 경우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점이란 뜻이고 이렇게 보면 모서리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아이콘의 모양에 따라서 점에서 중간 면으로 해서 스냅을 따라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조금 깨지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난리 나요. 커트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이렇게 모양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쪼갤 수밖에 없어요. 커트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해결해 가지고 오는 게 제일 편해요. 에디트 폴리. 그 다음 보더. 그 다음 탑뷰에서 Shift 키 누르고 적당히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스냅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스냅이 변화가 돼야 돼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볼까요? 자, 제가 3D 스냅을 선택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스냅이 면이 어떻게 되나요? 면이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프론트 뷰에서 보면 이게 면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2.5D 스냅은 뭐냐면 얘가 안 바뀌어요. 평면에선 분명히 맞는데 다른 뷰에서는 안 바뀌어요. 이게 2.5D 스냅의 특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2D 스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하는 면에서는 2D인데 다른 면에서는 3D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 캡을 씌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측면입니다. 자, 똑같이 렉텐 끄고 3D 스냅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면 됩니다. 에디트 폴리. 얘는 여기 있는 게 맞아요. 보시면 얘는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근데 이후에 만들어질 얘는 위치가 이 뒤로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이동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의 위치와 여기의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끄시고 렉탱 잘 안 잡히네요. 네. 잘 잡히는 쪽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역시 얘도 에디트 폴리. 너무 뒤로 들어갔네요. 여기면은 잡혔네요. 자, 위치도 각각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는 2.5D 스냅을 쓰시면 편해요. 이동할 때는 2.5D 스냅을 써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금방 맞춰질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럼 에디트 폴리 멀리 가 있네요. 2.5D 스냅을 써서 그래요. 자, 얘는 여기서 맞추긴 조금 어렵겠네요. 나중에 얘는 배면도나 다른 뷰에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는 맞춰 놓고요. 이렇게 되면 우측면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란다. 자, 다시 언프리즈 바이 히트 선택하고 하이드 셀렉트 언하이드 바이 네임, 그다음 배면도 선택하고 자, 배면도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얘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맞네요. 면의 위치는 여기가 맞고요. 선택한 다음 하이드 셀렉트. 다시 프리즈. 자, 여기가 백이죠. 백뷰에서 자, 얘는 라인으로 그려야 됩니다. 3D 스냅을 이용해서 라인으로 그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요. 자, 왜 라인으로 그렸냐면 나중에 여기가 구부러져야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에디터블 폴리로 면정리. 자, 왜 여기를 라인으로 그렸냐면 여기에 정점을 추가해 주려고요. 여기에 이 면이 여기 점이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진 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벌텍스로 하고 2.5D 스냅에 그리고 네, 이렇게 기울여 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기울여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 얘는 간단해요. 그냥 렉탱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렉탱으로 그 다음에 에디트 폴리
해당 면이 여기 있는데 여기 면이 아니고 여기 모서리인 거죠. 모서리를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프트 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즈하고 그 다음에 자 스타트 뉴 쉐입을 끄고 그 다음에 렉탱부터 라인으로 그려갈까요? 라인 3D 스냅 켜고 그 다음 렉탱 개구부만 다 만드시면 돼요. 여기 계단실이네요. 여기는 방이고요. 여기 주방이고 여기는 방이고 여기도 방이고 네. 그 다음에 에디트 폴리.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모양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나이드 올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 모양이고요. 기본 모양이 얘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면 1차적인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붕입니다. 지붕은 두 개만 있으면 돼요. 프론트에서 있는 프론트 뷰와 레프트 뷰와 라이트 뷰만 있으면 됩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하이드. 먼저 프론트만 남겨놓고 나머진 다 하이드. 자, 지붕층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지붕층이죠. 지붕만 확대합니다. 똑같아요. 라인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립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 나가야 돼요. 자, 창문도 있습니다. 이 창문도 개구부가 있으니 창문에 맞추어서 개구부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창문에 맞춰서 개구부를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어태치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태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디트 폴리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에디터블 폴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에디터블 스플라인, 즉 스플라인을 계속 편집하려고 안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뭘 줘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커트를 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마무리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커트를 하셔야 돼요. 커트를 해서 점에서 점으로 그 다음에 점에서 점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얘네들을 구부렸을 때 온전하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입니다. 네, 버텍스에서 하셔도 돼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자, 정면이 다 됐으면 이번엔 왼쪽이나 오른쪽을 하나 켜놓으시면 됩니다. 레프트 뷰를 할까요? 자, 좌측면도를 키우고, 그 다음 나머지 언프리즈 바이 히트하고, 얘 하이드하고, 얘도 하이드하고, 얘는 프리즈 걸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또 똑같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라인, 자, 똑같이 선을 바깥쪽만 따라 그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에디트 폴리,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똑같아요. 커트 해줍니다. 똑같이. 중요한 건 점에서 점으로 커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도 커트했어요. 어디? 아래? 네, 아래 부분도 커트했어요. 내가 어땠어요? 네, 이렇게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프리즈 올, 그 다음에 언하이드 올. 필요한 건 얘하고 얘 두 개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보시면 얘와 얘입니다. 보시면 요만큼 차이가 나요.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 2.5D 스냅을 가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얘의 엔드점이 여기네요. 그 다음 얘의 엔드점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끝점을 조금 밖으로 빼셔야 돼요. 한 요만큼 밖으로 나옵니다. 요만큼 밖으로 나와요. 보시면 요만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각각 반대쪽에 하나씩 더 있는 겁니다. 탑뷰에서 보시면 얘가 이쪽에 하나 더 있고 얘가 이쪽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러링해서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미러링 해볼까요? 선택을 하고 얘가 미러, 이때 카피를 하고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1000mm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하면 자, Y축으로 복제를 해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뒤로 가야 되고 다시 이번엔 얘가 미러, 이번엔 X축으로 1000mm만 복제해 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동 툴로 이동 툴에 2.5D 스냅으로 위치를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시는 거예요. 에디트 버텍스를 통해서 정점들을 모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선택을 하고 버텍스가 맨 위에 이 버텍스가 여기 있는 거죠. 얘는 여기가 되겠군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맞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구멍을 뚫은 게 아니라서 위치를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버텍스 2.5D를 이용해서 위치를 맞춥니다. 마찬가지 네 모서리를 다 똑같이 작업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불이 하면서 사람 성격이 달라지는 무슨 패턴이 진짜 그러면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네요. 여기에 이제 테라스를 만들고 발코니죠. 발코니 만들고 나머지 난간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어서 넣으면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지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태치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어태치를 이용해서 지붕을 한 대로 묶고 버텍스 필요한 부분들마다 선택을 하셔서 웨일드 용접이죠. 용접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